예, 남기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자격증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시험 자체가 제가 이제 2020년 중개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1년 동안에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빡빡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우리는 해야 되는 과정인데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건 취할 건 얻을 건 얻어야 되잖아. 근데 희생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유 없이 준비하시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중개사를 따야 되겠어 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건 너무 억울하니 왜라는 부분을 좀 던져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예, 이거 중개사 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이유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중개사라는 시험이 쉽지가 않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죠? 예, 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요거 자료는 이제 응시자 현황을, 공인중개사 응시자, 매해마다 응시자 현황을 한번 요 숫자로 나타내 본 그런 표입니다. 언제가 정점이었는지 봤더니 32회 때가 정점이었더라고요. 32회 때. 요때가. 거의 수능, 수학능력 시험 치는 그 인원과 맞먹는 그런 인원들이 시험을 봤던 시험이고, 저 때가 요때입니다. 31회. 예. 요때인데, 점점 그런데 줄어들고 있죠. 예. 여기가 이제 1차인데, 점점 인원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저번에는 13만 2천 명까지 그 인원이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쉽지 않다는 거를 얘기해주는 어떤 그 증거 같아요. 예. 그래서 시험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시험을 따봤자 그렇게 큰 미래가 없으니 이걸 안 따시는데 안 따려고 하시는데 다른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예, 부동산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부동산에 관련된 자격증은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아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 보라고 있어요. 요거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 주택관리사 보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장을 해야 됩니다. 소장. 관리소장 역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평가사인데 이 세 가지 자격 중에서 이거는 고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고시야, 고시. 이거는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지하고 부동산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택관리사 보보다는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준비한 시험이고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간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컨설팅한다, 부동산을 이야기한다 라고 했을 때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얘기한다? 라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금융 전문가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부동산에 있어서의 컨설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분께서, A라는 분께서 그분이 중개사 사무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없어 라는 개념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중개사 자격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없으면 좀 사짜 같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자격증에 있어서 하나를 취득하시는 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부동산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가등기, 가압류, 선순위 채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명도에 관한 상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죠. 부동산을 알려면은. 당연히 금융 쪽에 관한 지식들도 필요하고 등기에 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법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정도의 기본 상식도 없이 부동산을 논한다? 저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이 시험에 합격하는 부분이니 중개사라는 시험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자격증이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 사무소를 열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부동산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좀 이번 영상을 좀 마칠까 합니다. 이걸 시리즈별로 좀 하고 싶은데 좀 질문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편부터는 참고해서 2편, 3편, 4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왜 필요하냐라는 당위성 말씀드렸잖아요. 2편부터는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좀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공부한 방법이 100%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우매한 게 뭐냐면은 학원에서 맨날 떨어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요. 야, 내가 시험 몇 번 봤는데 말이야. 이거 사실은 떨어지신 분들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준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있어서 답변 혹은 문답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구성해 볼까 합니다. 이 편은 공인중개사 어떻게 공부 준비하시고 계시는지를 좀 자세하게 묻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예, 이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